코로나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답답한 요즘입니다. BTS가 그나마 흐뭇한 소식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사회적 고립 모녀 사망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38명. 그래서 이제 49일 만에 50명 밑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소식인데 지금 추석 앞두고 이게 확실하게 잡히는 건가? 뭐 이런 기대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요. 아직도 이르러요? 일단은 23명, 지역 발생인 23명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19 재확산되기 이전인 8월 초 정도까지 숫자가 내려간 겁니다. 굉장히 네. 반가운 숫자죠. 그런데 최근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에서 계속 추가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또 다른 N차 감염이 일어나면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추석 귀성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석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많이들 이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추석 앞두고 또 방역 당국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가급적 집에서 보내시고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서 마음을 전해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하실 경우에는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나 각종 실내 장소별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추석 때 조심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가족 감염 이 부분이 지금 우려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도 그랬고요. 9월에도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가족 모임에서 가족 전체가 감염된 사례가 네. 몇 번 보도가 됐었죠. 네. 지금 그 정은경 본부장 말에 의하면요, 이 방역 당국이 이 확진자 5천 명을 추적 조사를 했더니 가정 내에서 접촉한 사람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꼴, 그러니까 한 11.8%가 확진자로 나왔대요. 그 수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촉을 해서 확진된 것보다 6배나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내 접촉할 경우에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생각하신다면 좀 주의를 해야겠죠. 특히나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같은 경우 건너와서 감염이 되면 또 바이러스를 그렇죠.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지역으로도 옮길 수 이게 있겠죠. 모이게 되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지금 위험하다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라는 게 사실 가장 가까이 모여 앉고 또 마스크는 또 항상 벗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식사 자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족끼리 모였을 때 네. 식사 시간에는 되도록 식사에만 집중을 하고 네.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마스크를 마스크 쓰고 쓰고. 대화해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생각엔 명절에 모여서 얼른 밥 먹고 마스크 쓰고 대화하는 게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키기 힘든 특히 이제 추석 때 밥 먹으면서 아무 얘기도 과연 안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추석 맞이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전화로 지역 곳곳에 이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잘못되면 다 할머니 책임 같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오지 말라겠어요. 네,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는 대신에 화상 전화로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어렵지만은 여기 고향에 방문하지 마라. 나도 그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됐으면 안 오는 게 좋으니까. 건강하시고요. 추석 세고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찾아뵐게요. 아이 서운해니 어떻게 그걸 해볼 수 없잖아. 다음에 이제 좀 잠잠해거든 한번 만나지 뭐. 그러면은 건강 잘 챙기시고 여기 코로나 끝나면 좀 잠잠해지면 한번 만나기로 해요. 네, 또 고향 방문 대신에 선물을 하겠다는 분들이 늘어서 택배 물량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서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존 비용을 아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선물 세트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고향 방문하는 거 좀 껄끄러우면 나를 팔아라, 내 핑계 대고서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또 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아 올 추석엔 내려오지 말거라. 정 총리가 그러더구나. 이렇게 지금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건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대신 용돈을 2배로 붙여달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고향 안 가는 게 진짜 효도래요. 정 총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효녀 심청이 나오잖아요. 네. 부모님을 위해 절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린다고 하는 걸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 패러디해서 저런 식으로 그림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친인척들이 모였을 때 친인척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조카님들 이번 추석엔 집콕한다. 실시 정 총리가 그러셨다.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 이름을 팔아서 곤란할 때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양해를 다 서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고향 안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관광지 가고 뭐 몇 박으로 뭐 제주도 여행 가고 강원도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는 이제 거잖아요. 이번 연휴가 이제 5일인데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정 총리 이름을 팔면서 고향 방문을 안 하는 걸로 되어 대신에 있는데 여행으로. 예, 5일이니까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 축항스족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네. 지금 가깝게 제일 먼저 제주도부터 보면은요. 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이미 제주도에 들어가신 분들도 한 10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연휴 기간 동안도 한 20만 명이 예상이 되니까 한 3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네. 지금 무슨 뭐 호텔 뭐 렌트카 이런 데가 예약률이 굉장히 높고요. 강원도도 지금 호텔 예약률이 22일 기준으로 95%에 거의 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또 비대면을 한다고 자연휴양림 캠핑장 이런 데가 인기가 많아요. 이런 데는 아예 구하기가 이제 거의 하늘의 별 따기다. 네.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안 찾으면 수익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네. 지사까지 나서서 제주도에 가급적이면 오지 말아달라. 그리고 오게 된다면 방역 수칙을 좀 꼭 좀 지켜달라. 이걸 거의 뭐 하루가 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준비된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여행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희 제주도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용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신 분들 저희가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방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혹시 열 나시면 바로 즉시 신고를 하셔서 서로 협력해서 코로나 청정 제주 같이 지켜주십시오. 열 나는데 해열제 먹고 며칠씩 더 돌아다닌 경우는 저희들이 예외 없이 전부 소송을 걸었습니다. 열 나는 걸 신고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호의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하고 보호를 해드리겠고요. 그것을 무시하고 민폐를 끼칠 거를 하면 저희들이 그건 용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강력합니다. 막 소송 얘기하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안 써서 만약에 걸리면 벌금 액수가 엄청 크다 그래요? 네, 지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제주도만 나오고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확진이 될 경우에는 이제 구상공까지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 공항에서 이제 발열 체크를 해서 37.5도가 넘으면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 네.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도내 숙소에서 이제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이제 내놨는데요. 방역 지침을 내놨는데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설명드렸지만 고향 방문도 자제하고 있는데 여행도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또 만약에 여행이나 고향 방문 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으셔서 지금 모처럼 50명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좀 쭉 유지가 돼서 10명 이하로 내려가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기간이라 아마 더 내려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얼마나 올라가는 거를 막아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주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제주도의 그 공항에 제주공항에 가면 많은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대요. 아마 네. 원희룡 지사가 그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마스크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좀 그런 생각에 다들 방역 지침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막상 공항을 나와서 관광지에서는 네. 또 많이들 풀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그렇다 그러면 안 이거죠? 된다는 거. 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도 지금 걱정이 큰데 이제 특히 고3 학부모들 걱정이 커요. 과연 수능 제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정부가 입장을 밝혔죠.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그대로 수능을 보겠다라는 입장. 네, 맞습니다. 수능일이 일주일 연기돼서 지금 12월 3일로 됐잖아요. 네. 그런데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3단계쯤 올라가면 수능 또다시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불안감들이 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교육부가 못을 딱 박았습니다. 12월 3일에서 더 이상 옮길 일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어도 12월 3일에는 시험을 치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관리, 방역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부터 학교를 지금 이제 등교를 고3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사이에 증상이 나타날 학생들은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증상이 없는 학생들과 증상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격리를 또 필요로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다 분리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것이고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숫자도 지금은 최대 28명인데 이 숫자도 24명으로 줄이고 학생들마다 전부 다 우리 이제 투명 칸막이 설치하는 것처럼 칸막이 다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칸막이 치고서 시험 네, 보도록 그렇죠. 하겠다. 시험을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독감 백신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료 독감 백신을 맞춰주고 있는데 8개월 된 아기가 마비 증상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요즘 한참 문제되는 상온 노출된 그 백신 이건가요? 그거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8개월 된 아기 남자 아기인데요. 지난 19일에 전북 전주에 있는 병원에서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네.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열이 나는 경우 종종 있는데 여기에는 열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에 마비 증상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22일에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하고요. 지금은 일반 병실에 있는데 이 우선 부모님이 이 독감 부작용으로 신고는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마비의 원인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또 이 혹시 그러면은 이 예방 접종을 맞는 과정 중에 혹시 문제가 있었느냐, 혹시 맞으면 안 되는 아이에게 맞았냐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문진 같은 것도 다 정상적으로 거친 다음에 접종이 이루어져서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방안을 요청을 했더니 네. 러시아 백신을 맞고 오겠다. 그때 이제 한참 뉴스가 나갔었는데 자기네 그 3상 시험은 안 한 백신을 이제 다 전 국민한테 막 맞힌다고 그랬었잖아요. 푸틴 대통령 딸한테도 맞췄다고 근데 자랑했었잖아요. 본인이 그걸 맞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방문하겠다 흔쾌히 방문 요청에 수락을 했는데 네. 대신에 러시아산 백신을 맞고 오겠다. 이건 약간 홍보성 멘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러시아산 백신이 지금 10월 말에 임상 3상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러시아 국민들한테 대량으로 백신을 맞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세계 최초로 백신을 상용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보면. 근데 미국이나 서구 그 국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게 임상 시험도 짧고 개발 기간도 짧아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